그들이 점점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자명종 시계, 지도, 컴퓨터, 게임기, 요리책, 피트니스 강사들을 없앴죠. 그들의 목표는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좋아요. 아마 그게 다는 아닐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이 숨기고 있는 가능한 위험과 미스터리가 뭔지 아세요? 겸손하게 시작하면 첫 번째 스마트폰이 1992년 IBM이 사이먼 퍼스널 커뮤니케이터를 도입한 때 등장했죠. 이 장치는 약 120만 원 정도로 이메일을 보내고 간단한 앱만 실행할 수 있었으며 무게는 망치만큼 무거웠죠. 하지만 그 시대에는 인기가 있었어요. 점차적으로 거대한 공룡만한 스마트폰은 진화했고 우리가 잠들었을 때조차도 함께하는 날렵한 현대기기로 변화했죠. 하지만 침대 위에서 휴대전화 충전을 하지 마세요. 충전되면서 배터리가 빠르게 가열될 수 있거든요. 핸드폰이 베개 밑으로 들어가서 전화기에 불이 난 경우가 있었어요. 핸드폰을 딱딱하고 평평한 표면에 놓고 플러그를 꽂을 때는 케이스를 빼주세요. 케이스도 핸드폰을 너무 가열시킬 수 있거든요. 제가 스마트폰이 어디든지 함께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진짜예요. 화장실에서도 함께하죠. 뜨거운 물로 샤워할 때 욕실 선반에 음악이나 비디오가 재생 중인 전화기를 둔 적이 있나요? 그러지 마세요. 샤워기에서 나오는 증기가 장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안에서 응결되기 시작하면 내부 부품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나중에 이에 대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USB 케이블이 너무 길면 집에서 줄일 수 있어요. 이를 위해 펜이나 연필에 줄을 감고 양쪽 끝에 빨래집게 2개를 끼워 제자리에 고정하세요. 그리고 나서 헤어 드라이어로 3-4분 동안 데우고 나서 식혀주세요. 연필을 꺼내면 공간을 절약하는 코일 코드가 생길 거예요. 전화기의 국제 단말기 고유 번호를 알아두세요. 자신의 고유 번호를 확인하려면 전화 걸기에서 별샵 06샵을 누르면 돼요. 이 고유 번호는 분실 또는 도난당한 전화기 조회에 도움이 됩니다. 충전 포트에 쌓인 먼지와 찌꺼기를 제거하려면 키보드 먼지 제거할 때처럼 압축 공기 분사 캔을 사용합니다. 한두 번만 분사해주면 모든 게 깨끗해질 거예요. 그리고 절대 포트에 뭘 끼워서 청소하려고 하지 마세요. 포크, 이쑤시개 같은 뾰족한 것들은 절대 안 돼요. 스마트폰이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뜻하는 노모포비아 또는 노모바일폰 포비아에 빠지지 마세요. 이것은 사람들이 외출할 때 스마트폰 가지고 나가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오랫동안 핸드폰을 찾지 못하거나 배터리가 완전히 나갔을 때 느끼게 되는 공황 상태예요. 손에 들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없으면 노모포비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짜로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 그걸 염두에 두고 전화기를 더 자주 내려놓으려고 노력하세요. 핸드폰을 계속 손에 들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며 게임을 하면 손관절과 힘줄에 긴장을 유발해요. 스스로 고치기 위해 핸드폰 사용 시간을 벌어보세요.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일, 공부 및 집안일을 1시간 하면 15분의 핸드폰 사용 시간을 버는 거죠. 휴대폰을 소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세균으로 덮여있거든요. 과학자들은 핸드폰에 평균 변기 시트보다 10배나 많은 박테리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연구를 어떻게 했는지 상상할 수 없네요. 사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항균 물티슈를 사용해서 닦지는 마세요. 연마되기 쉽거든요. 작은 스프레이병에 소독용 알코올과 물을 1:1로 채우세요. 보풀이 없는 천에 이걸 뿌리고 화면을 닦아주세요. 배터리가 10%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 휴대전화를 충전하지 마세요.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충전을 계속 다시 하면 배터리가 닳아 수명이 단축될 수 있어요. 항상 충전기를 꽂아놓고 있지도 마세요. 이미 전화가 완전히 충전됐는데도 충전기에 연결되어 있으면 배터리에 좋지 않아요. 전화기를 몰래 엿보는 눈으로부터 엿보는 눈이라니 보호하기 위해 그래픽이나 숫자 암호를 사용하지 마세요. 그게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오늘날의 핸드폰을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얼굴이나 지문인식을 사용하는 겁니다. 영상을 볼 때는 선글라스를 이용해 전화기 화면을 세워놓으세요. 바인더와 오래된 카세트 케이스도 이럴 때 매우 좋아요. 푸시 알람을 사용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푸시 알람은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므로 핸드폰과 배터리가 더 열심히 작동해야 하죠. 누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싶겠어요. 아무리 취약해 보여도 현대 핸드폰 모델은 우주로 사람을 쉽게 보낼 수 있어요. 물론 실제 비행을 하려면 여전히 로켓이 필요하지만 일반 아이폰은 온보드 컴퓨터를 대체할 만큼 똑똑해요. 여기 보세요. 1톤의 광석에는 1g의 금이 들어있어요. 스마트폰 40개에도 이와 동일한 양이 들어있어요. 그러니 오래된 핸드폰을 버리지 말고 서비스 센터로 가져가세요.
영상을 녹화할 때 음질을 향상시키려면 손가락이나 휴지로 마이크를 막아보세요. 그러면 배경 잡음이 줄어들어서 메인 오디오 스트리밍이 더욱 선명해질 거예요. 안드로이드 폰에 악성 코드가 있는 불량 앱을 실수로 다운로드했어요. 이제는 앱이 닫히지 않네요. 뒤로 가기 키를 여러 번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이 앱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해하고 자동으로 닫은 다음 배경 화면으로 되돌려 놓아요. 핸드폰 앱 메뉴에 단말기 버튼을 2번 누르면 마지막 발신번호로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의 빛이 너무 밝으면 선글라스를 통해 사진을 찍어보세요. 태양빛을 줄이면서 사진이 훨씬 더 잘 찍힐 거예요. 교통체증에 갇혀있다면 재빨리 전화 케이스를 만들어 보세요. 풍선을 불고 그 위에 스마트폰을 올리고 천천히 공기를 내보내세요. 풍선이 장치를 감싸서 포트를 습기와 먼지로부터 보호해줄 거예요. 하지만 사진을 찍을 수 없게 돼요. TV나 에어컨의 리모컨이 작동하지 않으면 전화기의 전면 카메라를 가리키세요. 스마트폰 카메라는 리모컨에서 나오는 보이지 않는 적외선을 볼 수 있어요. 빨간 점이나 빛이 리모컨에서 나오지 않으면 배터리를 바꿀 때가 된 거예요. 아니면 리모컨 자체를 바꿔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침에 알람이 울리지 않을까봐 두렵다면 핸드폰을 컵이나 커피 머그잔에 넣으세요. 소리를 더 크게 만들어줄 거예요. 단 커피를 붓지는 마세요. 왜 충전 코드가 이렇게 짧은지 궁금해한 적 있나요? 제조업체들은 충전할 때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듭니다. 그냥 폰이 충전되는 동시에 일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만약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의 구글 계정 기본 페이지에 있는 전화 찾기 링크를 클릭하세요. 장치를 선택하고 전화를 걸면 됩니다. 스마트폰이 매너 모드에 있더라도 최대 볼륨으로 벨소리를 울리기 시작할 거예요. 다음번에 정전이 되면 스마트폰을 램프로 바꾸세요. 핸드폰의 손전등 기능을 켜고 스크린 쪽을 테이블에 향하게 놓고 불빛 위에 물병을 하나 올려놓으면 됩니다. 짠! 이어폰의 왼쪽과 오른쪽을 혼동하지 않으려면 코드 중 하나에 전기 테이프를 감아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테이프 있는 쪽이 오른쪽 또는 왼쪽, 뭐든 여러분이 선택한 것을 의미해요. 충전기를 찾을 수 없거나 집에 놓고 온 경우 TV에 끼우세요. 대부분의 TV는 USB 입력 포트가 있어서 거기에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밝은 화면이 생각보다 빨리 배터리를 닳게 만들어요. 배터리를 절약하기 위해 밝기를 줄이고 평범한 검은 배경 화면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진동 모드도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요. 아니면 그 검은 배경에 간단한 문자를 더하세요. 자신의 이름, 이메일, 그리고 가까운 사람의 전화번호를 넣어보세요.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 그걸 발견한 착한 사마리아인이 여러분을 찾을 수 있도록 말이죠. 만약 핸드폰이 물에 빠졌다면 구명 튜브를 던져주세요.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빨리 전원을 끄고 배터리를 제거하고 종이 타월로 전화기를 부드럽게 닦는 거예요. 압축 공기캔을 이용해 전화기의 모든 부분을 20분 동안 불어주세요. 핸드폰에 너무 가까이 대지는 마시고요. 만약 이중기능 진공 청소기가 있다면 그걸로 공기를 불어내거나 헤어드라이기의 미온풍으로 온도를 설정해서 말려주세요. 쌀트릭을 사용하지 마세요. 그건 효과가 없어요. 일주일에 2~3번 전화기를 다시 시작하세요. 앱 캐시를 리셋해서 핸드폰이 훨씬 더 빨리 작동할 거예요. 핸드폰 화면을 새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화장솜에 약간의 쉐이빙 폼을 묻혀 닦아주세요. 화면이 깨끗이 닦여질 거예요. 광각으로 셀카를 찍고 싶은데 팔이 짧아 핸드폰 화면을 터치할 수 없을 때는 헤드폰 선의 버튼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번에 해변이나 캠핑을 갈 때 핸드폰을 작은 지프락 봉지에 넣으세요. 먼지나 물을 막아줄 거예요. 샤워하면서 비디오를 보고 싶을 때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제가 그런 말 했다고 하지 마세요. 가게 가기 전에 냉장고와 식료품 저장칸을 사진으로 찍으세요. 기술이 여러 번 편해 있는데 긴 식료품 목록 작성이 왜 필요하겠어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선택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